애초부터 민족의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4년 다니다 보면요 저절로 생겨요. 왜냐면 너무 차별을 받기 때문에 저절로. 교수님, 다음 주면 벌써 3월이에요. 23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3월을 기념해서 3.1운동과 또 의학도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1918년) 그 11월 이 무렵에 이제 1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 연합국이 이제 이겼죠. 독일 쪽에게 이겼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적 열주를 주장하니까 이건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은 자기네 민족의 일들을 어떤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 국제 정세가 우리 한국에게 유리하고 일본에게는 불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회의를 겨냥해서 3.1 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런 정세도 물론 있었겠지만 좀 보다 중요하게 또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럼요. 우리 파경 씨 아실 것 같아. 고종 황제 승하. 고종 황제를 좋게 평가했던 한국인이든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한국인이든 간에 이 고종 황제가 죽었다라는 거는 너무나 서럽고 이게 나라를 우리가 지금 잃은 거라는 거를 또 한 번 절감하게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고종 황제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물론 나이는 많았지만 독살당했다라는 이 소문이 친일파들한테 독살당했다. 왜냐면 너무 건강했거든요. 아무리 고령이었다 해도 워낙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살설이 나오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문제는 독살당했다. 그럼 그 근거, 그 독살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거는 전혀 없어요, 기록이. 근데 참 재밌게도 한 개인의 일기 속에 저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 기록 하나만 가지고 독살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서울의대 법의학 교수님, 유명한 법의학 교수님한테 저걸 보여드렸어요. 저걸 보여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답은 뭐냐면 독살이 되면 정말 저런 상황이 나타난답니다. 지금 저렇게 검은 줄에 이게 엄청나게 부어오르고 이런 게 독살일 경우에 나타난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랬기 때문에 독살이다,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3.1 운동이 굉장히 전 국민적인 만세 운동이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이 경성의전 학생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편견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혹시? 아무래도 공부해야 되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죠. 최고 엘리트죠. 네네. 그래서 아예 배제되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뭐냐면 좀 편견이에요, 편견.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이제 총독부에서 운영하는 학교고 일본인들이 모두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한국인 의학도들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냐. 아니면 심지어는 친일파니까 들어갔겠지. 이런 거요.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이제 어떤 이익, 이런 걸 누리려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 현실,
우리 민족의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외면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사실은 이게 굉장한 이제 편견,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경상위전 학생들이 최고 엘리트였을 텐데 혹시 민족 차별을 받았을까요? 차별을 받았죠. 예. 학교 안에서 그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이게 식민지 현실이고 총독부가 운영하는 학교고 교수들이 거의 다 일본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심한데 그럴진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차별하냐면 일본인 학급하고 한국인 학급을 나눠요. 둘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인 학급에는 중요한 과목들 있죠. 교과목 중에 중요한 거. 이런 거를 그 주당 많이 가르쳐요. 근데 이제 한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과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의 차별.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이제 각종 행사나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무조건 일본인 먼저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신 시간. 수신이라는 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윤리 시간이에요. 담당 그 교수가 일본인은 아주 우등한데, 지금 봐라. 일본은 선진국이다. 뭐 이러면서 반대로 너네 조선인은 열등하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인들이 너네들을 그러니까 근대화 시켜주고, 뭐 개발시켜주고, 뭐 우리 천황이 은혜를 베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제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애초부터 민족의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4년 다니다 보면요, 저절로 생겨요. 왜냐면 너무 차별을 받기 때문에, 예, 저절로, 아, 이게 지금 식민지가 이런 거구나, 예, 민족 차별이 이런 거구나, 저절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서러움을 당하던 학생들도 3.1운동 직전에 좀 분위기가 묘했을 것 같은데 경성의전 상황은 좀 어땠나요, 그때? 기말고사를, 학년말 시험을 보통 이제 의대 같은 경우, 경성의학전문학교 같은 경우도 3월 초 정도에 봅니다. 그리고 빠른 과목은 2월 하순에도 봐요, 시험. 그러니까 저 때가 3월 1일 저 당시가 사실은 시험 준비에 모두가 정말 정신 없을 때예요, 원래는. 근데도 그걸 마다하고, 예, 그 일본 신문 잡지들을 통해서 소식을 이제 접하면서 점점 이제 그 3.1운동 참여 주도 쪽으로 이렇게 업이 돼 가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이제 학교장 훈화라는 게 있어요. 한번 그 내용 좀 읽어주시죠. 네.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인 학생들이 조선 독립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조선에서도 이런 유인물이 배포될지 모른다. 경고망동에 참가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라. 경고하네요? 그렇죠. 경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기간이고 또 학교 당국에서 계속 이렇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도 예, 그런데도 똘똘 뭉쳐서 참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망의 3월 1일 당일에는 경성의전 상황은 어땠나요, 교수님? 학생들이 이제 평소처럼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토요일이니까 오전 수업을 이제 쭉 진행하죠. 수업도 하고 뭐 실습도 하고.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마다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이런 일이 있는데 너 갈 거니? 뭐 아니면 이제 같이 가자. 뭐 그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서로 같이 하고 뭐 좀 낌새가 어떻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제가 참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그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토요일 오전 수업 시간에 그 의대는 보통 이제 대형 강의실에서 하잖아요. 그 대형 강의실 그 칠판의 한 구석에 파고다고건으로 가라 이런 문구를 써놨었다고. 예,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도 사실은 또 중요한데, 왜냐면 이제 2시가, 예, 그 정해진 시간이 2시였으니까, 그 탑골공원에서. 그런데, 이 학교 당국이 또, 거기도 또 뭔가 정보가 있고 낌새를 이제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또 학교장 후다를 또 잡았어요. 3월 1일 그 1시 이후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 발목을 이제 잡아놓는 거죠. 예, 딴 데 못 나가지 가게. 말라고. 예, 이렇게 해서 그 훈화에 왔는지 안 왔는지 출석도 부르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들은 대거 또, 물론 이제 그 훈화에 간 학생들도 있죠. 근데 또 나머지 학생들은 또 다 학교를 떠나고, 그 다음에 또 1학년 같은 경우는 그 토요일 1시부터 조직학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도 마다하고 또 다 거리로 다 나가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백인제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는데 그때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또 이 참가자 중에 경성의전 학생들이 있었을까요? 3.1운동에 참가한 학생들 많죠. 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4학년 대표였던 김형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3학년 대표가 우리 지난번에 그 도단한창호와 같이 얘기했던 유상규, 예, 3학년 대표였고요. 또 2학년 대표 중에 한위건, 예, 한위건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1학년 대표 길영희, 뭐 등등 해서 또 뭐 백인재 선생도 있고요. 예, 뭐 정말 많이 참여했네요. 네, 많이 참여했습니다. 교수님, 이 3월 1일 이 시위가 지나고 또 한 번의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시위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제가 이제 종교계 쪽하고 학생 쪽 원래 두 흐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진영의 그 지도부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은 종교계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시위를 만세운동을 하지만 우리 학생들만의 독자적인 만세운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걸 좀 준비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만 3월 5일 날 이때는 아침입니다. 아침 9시 정도, 8시, 9시, 10시 이렇게 오전에 남대문에서 모이기로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3월 1일에 비하면은 그렇게 뭐 성공은 못했죠. 예. 아무래도 3월 1일에도 시위가 있었고 또 시위가 있었는데 경찰들이 왠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3월 1일 같은 경우는 경찰은 거의 속수무책이었고요. 예. 그랬다가 3월 1일 저녁 무렵부터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위대를 이제 해산시킨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자, 요 또 흥미진진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파비앙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야기? 저는 한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3.1 운동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점에서 배워봤었는데 이렇게 오늘 경성의전 학생들 관점으로 배웠으니까 약간 좀 느낌이 다르고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얘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이 숨겨두신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오늘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아무도 안 받아주시네.